자, 이동하는 베인의 또 다른 예제로 우리 그 구르는 구름마에 대해서 뒤에서 물로 분사했을 때 u라는 속도로 굴러간다. 그럴 때 u라는 속도와 v와 관련된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풀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고정좌표기나 이동좌표기나 분석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동좌표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죠. 제일 먼저 유동 v1은 내 거로 원래 있던 v에서 마이너스 ui라는 입력 속도를 갖고 되고, 면적은 뭐 마이너스 a1i고 v2는 v2의 코사인 세타, v2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a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컨트리티케이션에 의해서 v1 a1은 v2 a2의 q값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F는 받는 힘, F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필요한 거는 fx만 필요하죠. 로 V에 V 도트 DA. 우리 이동좌표계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 로 V1의 유량 Q, 로 V2의 유량 Q. 그래서 로 Q에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그래서 여기다 이제 V1, V2 대입하면 되죠. V1 벡터는 V 마이너스 U고, v-u의 코사인 60도고 해서 fx는 다음과 같이 된다. 로 면적 a고 코사인이죠. 면적 a의 코사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유체값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는, 자, fx는 뭐냐면 외력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부호가 돼야 자동차에 주어지는 외력이 되죠. 그래서 fx는 그렇게. 자, 마이너스 fx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무게에다가 dt분의 du다. 자, 그래서 자동차 무게는 고정된 거고, dt분의 du는 거로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된다. 이거죠. 저기서 나온 위식에다가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자, 양쪽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변수 분리죠. v-u의 제곱이니까 변수 분리해서 이쪽에 자동차 매스에다가 분모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래서 tt, 여기가 tt죠. tt고, 여기 이 앞에 값은 상수 b라 그런다, 그죠? 상수 b. 자, 그러면 앞에 적분하면 뭐에 대한 적분이냐면 u에 대한 적분이에요. u에 대한 적분이니까 저게 나오려면 분모가 1승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승이 되죠.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u가 있죠. 마이너스 u. v에 대한 적분이 아니고 u에 대한 적분이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v 마이너스 u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승 되고 안에 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붙어서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 적분은 BT 0에서부터 T까지. 그러면 B는 아까 안에 거를 상수라 그런다 했죠. 이렇게 상수 그대로 넣는다. 그럼 차변은 U는 0에서부터 U는 6까지 갔으니까 여기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BT가 되고, 자,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주면은 쭉 분모 문제 통분하는 거예요. V 마이너스 u는 이렇게 쭉 해서 풀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v분의 u는 1 플러스 vbt의 vbt가 된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1, 2, 3, 4 번호는 붙이지 않았지만 좌표측이나 제어처적이나 벡터 표기하는 거나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맞춰서 다 돼 있는 거죠.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거를 절차를 좀 더 한번 더 써서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좌표축 설정해서 벡터 표기한다. 자, 이동자 표기로 표시한다. v1은 v-ui고 a1은 마이너스 a1i다. v2는 이렇게, 그 다음에 a2. 그래서 연속식에다 넣으면 q에서 q는 v1 a1, v2 a2. 그 다음에 힘 F 해주면 로 V에 해주니까 마이너스 Q고 여기 V1, V2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힘을 받는 거는 로 Q의 V-U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다. 자동차 운동 방정식에 넣으면 여기 반대쪽
물이 외부에 주는 힘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fx 되고 매스의 dt분의 tv다. 그러면 뭐 저기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고 저기 부호가 바꿔졌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죠. 그래서 n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bt라 그러고 자 v 마이너스 u의 제곱의 dt를 du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u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여기 부호가 틀려졌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여거에 분모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고 앞에 u로 다시 미분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 0 넣었을 때 v분의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t 그래서 조금 전처럼 주로 분모 문제 통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체역학 문제에다가 그냥 뭐 차량 고르는 동력학 문제를 합해 놓은 거죠. 아까 다른 예제들도 뭐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한 일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처럼 유체역학 파트에다가 응용 문제를 좀 더 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 섹션에서는 배인에 대해서 이동 배인, 고정 배인, 또 뭐 경사평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전부 대기 중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대기 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삥 돌아서 압력은 대기압이라는 거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곡간 내의 유동은 이제 대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압력하고 전단력, 뭐 중력, 뭐 이런 거죠. 뭐 전단력은 점성에 의한 거고 수중력은 압력이고 이런 외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F는 이꼴에 MA였을 때 이 F는 항상 어떤 제어 체적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라 했죠. 외부에서. 그러면 이게 평행 상태를 이루겠으려면 내부에서 유체가 외부에 주는 힘하고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평행을 이루는 거고 우리 지배식을 만들 때는 이 제어 체적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된다 이거죠. 그럼 아까 앞에 자동차 문제에서처럼 여기 자동차가 따로 있고 여기 유체가 따로 있으면은 자 유체에 미치는 외력이 이게 외력이 자동차가 거꾸로 되는데 저기 자동차 입질 저기 수레의 영향으로 따지면 유체가 여기에다 이렇게 힘을 준다 이거죠. 여기 서로 상대적인 힘을 준다. 그래서 외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실제 외력은 뭐가 있냐면 실제 가해져야 될 외력 그건 점성력, 그 다음에 압력, 바디포스 또 이제 실제 직접 가해지는 힘이 있죠. 가해지는 힘이 유체가 그냥 흐를 때 생기는 힘이 전단력하고 압력이지만 또 거기에 뭐 직접 가해지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총힘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가해져야 될 힘과 그 다음에 압력강을 분리했다 이거죠. 압력강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뭐라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자 압력 P는 여기 뭐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고 이 면적 벡터는 항상 제어 체적에서 바깥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압력에 의한 힘은 우리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눌려주는 힘이죠. 그래서 따라서 제어 체적 입장에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이거죠. 마이너스 P의 면적 벡터. 우리 그러니까 압력 그러면 사실은 스칼라 값이고 우리가 근데 실제 어떤 제어 체적에서 미칠 때는 이렇게 벡터 값으로 인식하죠. 전압력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 압력은 K에 미치는 외력 형태의 힘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모멘텀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압력이 뭐 조금 전 문제처럼 배인처럼 대기압에 노출된 상태가 아니면은 여기처럼 이쪽 모멘텀식에다가 뭐 밀도 로가 빠졌네요. 여기 뭐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 로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실제 가해져야 될 힘과 그 다음에 압력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는 이 F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F는 뭐냐면 점성력에서 생기는 힘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평행 상태를 이루는가, 또는 바디 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평행 상태를 이루는가, 그런 걸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배식을 다시 보면 일단은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무조건 똑같은 거죠.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똑같은 거고, 입구, 출구 해서 뭐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하고, 자, 압력을 고려해서 단면 A, B, 원통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어떤 파이프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쪽 면에 대한 힘,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서페이스에 있는 압력은 뭐 서로 상쇄되고 없어요. 저기 벽면에 대해서는, 파이프 벽면에 대해서는 서로 상쇄되고 없으니까 그건 무시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쇄되고 없다. 그래서 전체는 그거에 대한 힘은 없고, 입출구, 유입, 누출, 노출된대. 여기는 벽으로 파이프가 둘러싸여 있으면 힘이 서로 상쇄되겠죠. 당연히 상쇄되니까 이 외부로 노출된 부분에 의한 힘만 고려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A단 여기 뭐 표시가 여기 사실은 A 벡터, A2 벡터 여기 금 줄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다 이거지. TS 벡터니까 여기 면적 벡터 이렇게 표시한다. 자, 이게 뭐 다시 설명드리면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은 전부 배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기 중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압력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가 아니라 압력이 고려 안 되고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 평행 상태를 이루기 위한 외력이었는데 곡관이 되면 이제 압력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압력 부분을 별도 외력에서 제외하고 압력 부분을 포함하는 모멘텀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는 알파 1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알파 2로 나가고, 뭐 꺾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가 없고, 우리가 입구 출구만 필요하다 그랬지. 입구 출구.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의 압력은 뭐 당연히 뭐 유량은 당연히 뭐 그 0이 되는 거고, 압력도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고, 남는 거는 가해져야 될 외력과 압력에 대한 힘은 마이너스 부붙고 면적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모멘텀식 로 Q에 마이너스 입력되는 데는 마이너스 V1이고 출력되는 데는 플러스 V2고, 그러면 외력 F는 다시 이쪽으로 넘겨져서 우변으로 쭉 넘겨주면 된 것 같고, 그 식을 다시 표현하면은, 자, 입력되는 유량과 압력, 입력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안에 부호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두 번째 항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되는 데는 그대로 플러스 이대로 표시하고, 여기 가로가 또 없네요. 이 페이지를 몇 번을 수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벡터량으로 표시하면 F1 앞에 있는 부분은 저처럼 벡터로 표시하면은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인 로 Q의 V1 벡터에 마이너스 P1의 A1 벡터, F2는 뭐 로 Q의 V2의 P2 A2, V1은 뭐냐면 V1은 저기 그림에 표시됐지, V1의 스칼라 가의 코사인 알파 원성분이 I고 사인 알파 원성분이 J고, 면적 벡터는 크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뭐 입력되는 데니까 반대방향, 컨트롤 서페이스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V2는 뭐 V2 출력되는 속도 벡터, A2 뭐 면적 벡터, 여기를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 Q에 뭐 마이너스 V1 주로 나열했어요.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 V2,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는 P1A1의 코사인 마이너스가 붙죠. A1 벡터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P2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거를 다시 묶어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코사인 알파 1에 해당하는 입력되는 파트, 로큐 V1의 P1A1의 코사인 알파 1이 I 성분이고, 같은 F1 성분에 대해서 사인 알파 1이 J이고, 자, F2 성분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1, 2가 출력되는 I 성분, 여기가 뭐 출력되는 J 성분. 보니까 앞에 개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자, 스칼라 값으로 F1,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자, F2 하고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겉간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좀 더 디테일까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겉간의 문제를 F1이라고 해서 입력되는 V1 방향의 전압력과 운동량의 합, 그 다음에 F2, 자, V2 방향의 전압력과 운동량의 합. 그래서 F1 벡터는 위에 표시되듯이 F1의 코사인 알파 1의 I고 F1의 사인 알파 1의 J고 F2 벡터는 F2의 코사인 성분이 결국은 외력은 봤더니 저기서 설정된 그 출력 파트는 플러스 F2, F에서 입력되는 파트 마이너스 F1을 빼주면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풀어서주면 F1 성분에 대해서는 코사인 알파 1이 I 성분이고 사인 알파 1이 J 성분. F2에서는 코사인 알파 2가 I 성분이고 F2의 사인 알파 2. 우리 곱관문들 풀 때 뭐 이 식을 기억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식을 이렇게 이미 한 번 더 풀어놓은 식을. 근데 이 식이 그좀뭐 그러면 F1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 또 이렇게 전부 해야죠. F1 정의는 F1은 여기 로 QF1 플러스 P1A1 입력되는 전압력과 운동량, F2는 출력되는 전압력과 운동량의 합, 그 다음에 F1을 벡터로 표시하면 입력되는 코사인 알파 1, 사인 알파 1, 코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2, F1, F2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오리지널 그대로 그냥 우리 뭐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모멘텀 시리 쓰던 대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예제 푸는 거는 대부분 그냥 오리지널 좌표축 잡고 벡터 값 설정하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그냥 하도록 돼 있어요. 구태여 이거를 또 뭐 설명하는 이유는 겉간의 문제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다. 곧 입력되는 전압력과 운동량, 출력되는 전압력과 운동량의 차이에서 바로 구한다. 이렇게 그러면 로 QF1, 로 QF2에서 P1A1 하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예제 푸는 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한 단계 더 거쳐서 외워가지고 식을 외워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리지널 방법대로 그냥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모멘트는 이제 곡광이기 때문에 휘어져서 가니까 모멘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멘트라는 것은 포스에다가 길이 L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포스 벡터가 F 벡터가 이렇게 있고 L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오니까 자, 이쪽으로 오니까 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려면 자, 여기 이제 우리는 모멘트는 항상 보호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보호 방향을. 이쪽에서 일이 잡아지는 모멘트 아니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는 거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근데 모멘트는 항상 우리가 그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해줘야죠. 방향 설정을. 그럼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이제 각 항에 대해서 L 벡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입구는 뭐 모멘텀 식에 대해서는 저기 운동량에 의한 항은 여기 곱해주는 거고 압력에 의한 항 벡터 곱해주는 거고 각각 1하고 2 입구하고 출구에 대해서 해주면은 Q는 그대로 마이너스 V1에 여기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여기 L 이대로 곱해주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에서 A1의 L이고 A1의 L이고 A2의 L2고 그러면 각각 벡터 표시해주면 아까 뭐 중간에 마이너스 F1에 플러스 F2라 그랬잖아요. 그 식에다 그냥 바로 L1 곱해주고 L2 곱해주고 그러면 이 벡터 자체가 이거니까 이 식에서 L1 곱해주고 이 식에서 L2 곱해주고
여기 포 방향이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면적 벡터가 마이너스 벡터가 그러니까 수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직접 이 벡터 값 대입해서 뭐 직접 하는 거죠. 여기 이 식을 다 외워서 써놓고 그 다음에 수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수식 넣으면서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체가 관에 미치는 힘과 모멘트는 방금 구한 여러 식들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주는 F고 외부에서 주는 모멘트가 외부에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스템이 평행 상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힘과 모멘트예요. 그래서 유체가 관에 미치는 힘은 여기처럼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 곡관일 때 방금 한 거는 이제 곡관이 임의의 곡관이 알파로 들어와서 베타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면적도 임의의 값이고 했을 때고 여기서처럼 원형 곡관이면 어떻게 되냐 V1에 P1, V2에 P2 여기 뭐 조금 전에 했듯이 입력되는 F1, 출력되는 F2하고 대입을 해도 되겠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곡관에서 뭐 더 쉬운 방법이 그냥 벡터로 다 표시해서 그냥 접근하는 게 빠르겠다. 그죠? 예를 뭐 어떻게 돼요? 좌표축 설정 여기 그림처럼 하는 거고 입구, 출구, 속도 벡터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벌써 I 방향, 이거는 J 방향, 이거는 I 방향 이런 식으로 출구는 I 방향에서 일단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보면 마이너스 V1A1 플러스 V2A2잖아요. 그러니까 V2는 거래용 같고 면적이 같다면 같은 원형관이니까요. 그럼 V1A1은 Q 하고 그대로 된다. 그러면 이 F식에다 넣으면 F 로 V에 V 도트 DA 플러스 PDA죠. 그러면 입출계에 대해서 말하니까 로 V1에 마이너스 Q1 입구니까 로 V2에 Q고 P1에 A1 벡터, P2에 A2 벡터. 그러면 각각의 벡터는 뭐 이쪽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 여기 쓰면은 V1은 V1J죠. VJ죠. V2는 VI고 A1은 마이너스 A1J고 A2는 마이너스 A2는 그냥 AI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가 플러스가 되죠.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갖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로 Q에 마이너스 V1J 플러스 VI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V1이니까 여기 로 Q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1I니까 V1 하면 여기 VJ죠. 그러니까 VJ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V2는 VI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는 자, A1이 마이너스 AJ니까 P1 A1이고 P2 A2고 근데 P1 P2는 어떻게 돼야죠? P1 P2는 속도가 같고 뭐 그러니까 P1 P2는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에요. P1 P2는 같은 값이다. 그러면 IJ 성분 해봤더니 I 성분은 로 Q의 V 플러스 P2A의 I고 그 다음에 뭐 J 성분은 마이너스 로 QV의 P1A의 J고 그래서 외력은 fxi, fyj. 그래서 I 성분은 fx는 이 성분이고, 자, j 성분은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려면 외부에서 이런 힘을 가해줘야 된다, 그죠? 이런 힘을 가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면적이 같다 했으니까 V1, V2는 같고, 그러면은 올라가면 뭐 베르니 방정식도 어차피 P1, P2도 같아야 되죠. P1, P2도 같다. 그래서 외력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받치는 힘이 된다. 그 식을 또 다시 이제 외부에서 가한 힘이 유체가 외부에 가한 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해놨던 식에서 여기처럼 이제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바꿔준다. 그죠? 마이너스 9로 바꿔준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아까 우리 했던 F값은
그 F로 정의했을 때는 F2 벡터 마이너스 F1 벡터. 우리 이미 앞 페이지에서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겉간에 대해서 뭐 입력되는 모멘텀과 전압력 했던 F1, F2로 정의된 식 있죠. 여기에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F1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로 QFU1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F2는 여기서 처럼 이렇게 두고 F1이라는 거는 여기처럼 로 QV1의 P1의 A1이고 뭐 로 QV2의 P2A2가 이때 웨이브에서 가해진 모멘트, 웨이브에서 평행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가해지는 모멘트라는 거는 F에다 L 벡터를 해줘야 되죠. L 벡터를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방금 했듯이 이렇게 가면 L 벡터는 여기 센터에서부터 하니까 이리 가는 L 벡터죠. 그러면 마이너스 RI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RJ가 되는 거죠. 플러스 RJ.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RI를 곱해줘야죠. 우리 뭐 외부 모멘텀을 넣어보니까 이게 뭐 입력되는 파트, 아까 입력되는 파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F1의 J죠. 그러면 여기 R 크로스 벡터 해주고 여기 출력되는 파트는 RJ가 되고 RJ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이 벡터 여기 이 벡터 설정하는 거를 여기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그러면 IJ를 해주면 되죠.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우리 컬을 취해서 컬을 이렇게 취하니까 여기 칠판에다 이렇게 넣고 써야 되는데요. 여기가 K 성분이고 여기가 첫 번째 치 보면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우리가 F1에 해당하는 J 성분이 있는 거죠. J 성분이 있고 R 성분은 여기가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제로고 따라서 우리가 뭐 K 성분은 2를 곱해서 횡방향으로 곱해서 2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또 그 다음에 이제 I 성분하고 J 두 번째 항은 이제 다시 또 이쪽 항으로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멘트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웨이브에서 그러면 이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잡고 있는 모멘트가 M이라 그랬죠. M. 그러면 유체가 웨이브에 주는 모멘트는 이렇게 마이너스 M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M이 된다. 자, 우리 이제 P1, P2를 면적이 같다 그러면서 P1, P2를 같이 몰고 다녔는데요. 자, 면적 차가 있다면 속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베르니 방정식을 대입해야 되겠죠. 베르니 방정식 대입해서 P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면적이 고정됐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동일 면적이니까 P는 같다 하고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손실에서 압력이 떨어졌다. 손실에서 압력차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저기 P2 뭐 저기 위에 4에 나와 있는 식에서 속도 V1하고 V2는 같으니까 뭐 상쇄도가 없어지고 모멘트는 AR에다가 P2-P1이 되겠죠. P2-P1이고 그러면은 웨이브에서 가해져야 될 모멘트는 여기는 P2가 더 낫죠. P2가 손실이 생겼으니까요. 따라서 모멘트는 의미 주어진다. 의미 반시계 방향으로 주어져야 된다거든요. 반시계 방향이. 웹에서 평행 상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곡관일 때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자, 6.8에 보면 입구 출구 지름이 똑같고 90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압력이 20이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 뭐 속도 V는 네 거로 0이다 이거죠. 필요한 힘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뭐 fx는 뭐 어떻게 되고 뭐 해서 이렇게 뭐 사실은 이거 뭐 푸는 절차도 없이 그냥 위에서 여기서 눌려주는 압력만큼 위에서 받쳐줘야 되고 여기서 눌려주는 압력만큼 받쳐줘야 되고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절차를 따라서 속도 벡터는 0이고 따라서 F는 네 거로 P의 DS는 네 거로 제로고 F는 네 거로 P DS고 1과 2에 대해서 면적 A1은 마이너스 AJ고 A2는 AI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고 따라서 P1, P2는 뭐 손실이 없으니까 압력 P 같고 그래서 F는 어떻게 되냐면 F는 네 거로
마이너스 PA의 J성분이고 플러스 PA의 I성분이고 절대값에 뭐 루트 씌워주면 되고 그래서처럼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다 이런 힘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 문제는 항상 뭐 파이프 벽면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게 없고 입출구에 대해서 압력을 고려해 준다. 그 식을 F항에다 그냥 집어넣고 직접 푼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입구 지름이 600mm, 출구 345도 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처럼 하면은 이렇게 45도인데 사실은 45도 휘어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를 고려해야 맞겠죠. 45도 항상 플러스는 우리 X축에 대해서 세타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순수한 수평력의 합. 우리는 수평력이나 수직력이나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전체 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 압력이 이렇다. 물의 양이 이렇다. 그럼 뭐, 물의 양이, 유량이 금방 나오니까 입출구에서 그냥 V1, V2 바로 구하는 거예요. V1, V2. 입구에서 쭉 조여졌으니까 V2도 바로 구한다. 그 다음 압력을, 출구 압력을 구하려면 물을 써야죠.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처럼 베르누이 방정식 P2는 P1 플러스 2분의 1로 V1에 물론 그 높이 차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높이 차는 무시하고 우리가 출구 압력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압력을 구할 때는 우리 항상 압력은 자 어떤 곡관이 됐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압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P는 대기압을 상쇄시킨 게이지 압력을 써야 됩니다. 게이지 압력이 절대 압력을 그대로 써버리면 이쪽에 있는 이 P 대기압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걸 빼버리고 절대 압력 쓴다. 그 다음에 fx 해주면 아까 여기 저기 F1, F2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뭐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뭐 수식 외워서 쓴다지만 어디 다른 문제에 가서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맞춰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처럼 45도 나간다 그러면 입구는 V1의 I고 출구는 저기 입구의 면적 벡터는 마이너스 A1 I고 V2는 V2의 코사인 45도 I, V2 사인 45도 A2는 뭐 같은 각도로 해서 A2를 해주는 거고 조금 전에 했듯이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V2 다 구했죠. 자, 베르니식 써갖고 P2 구했죠. 뭐 P2, P1 할 때는 아까 했듯이 게이지 압력이라고 했죠. 대기압을 다 빼준 게이지 압력이 이거는 그냥 그 P1, P2 양쪽에 게이지 압력으로 하던 절대 압력으로 하던 그냥 저기 또 속도에 의한 동압에 의한 차이니까 수식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F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P의 ds에다가 로 V의 VDS에 대입한다. 그러면 이쪽 뭐 A1에 해당하는 항, 그 다음에 A2에 해당하는 항, 그 다음에 유량 로 V에서 유입되는 데는 마이너스 Q라고 그랬죠. 유출되는 데는 플러스 Q. 그래서 양쪽 I 성분해 주면 X처럼 이렇게 I 성분해서 이렇게 되고 J 성분 이렇게 뭐 쪼르륵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을 넣고 V1, V2 구해진 거 넣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회를 구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회를. 근데 이제 뭐 F1 그러니까 운동량에다 전압 입구의 운동량에다가 전압력을 만들어진 값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를 벡터로 표시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한 번 더 수식을 다시 한번 써갖고 해야 되고 여기서 처음 이렇게 그냥 처음 오리지널 배운 방법대로 그냥 좌표축 잡고 그 다음에 각 입출구의 속도, 면적, 벡터 설정하고 그리고 이 식에다 직접 내야 되겠죠. 직접 내야지 다른 더 복잡한 문제 그런 게 응용을 하지 그냥 뭐 파이프 문제는 파이프 문제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응용이 잘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90도로 휘어진 단면에 입구 절대 압력이라고 했죠. 절대 압력으로 쓰면 안 되고
절대 압력을 이쪽에서 쓰게 되면 이쪽에 있는 대기압하고 상쇄되는 항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케이지 압력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자, 단면적이 이렇고 출구 단면적과 속도, 그럼 뭐 유량이 벌써 나오죠. 그런데 지지할 때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유량은 어떻게 돼요? V2, A2 해서 뭐 유량 나오고, 그러면 V1 속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P, 로 V, VA 하고 또 뭐 fx, fy 하듯이 여기 금방 뭐 그 카테시안 좌표 이렇게 쓰니까 fx, fy 그냥 뭐 처음에 주어진식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P1은 항상 대기압 빼주고 1.5에 10의 5승 파스칼 해서 당연히 단위도 파스칼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지 파스칼이 SI 단위로 맞춰줘야 된다. 그죠? 파운드 단위로 돼 있으면 이거 이제 뭐 전부 SI로 바꾸든지 파운드의 어떤 압력 기준 단위로 바꾸든지 P2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대기압으로 나와 있다 그랬어요. P2 대기압이 P2가 대기압이 되려면 이 조건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대기압이 되려면 이 값하고 속도가 뭐 같이 마음대로 뭐 변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속도가 됐든 면적이 됐든 저기 저 압력이 됐든 그 값이 뭐 이 P2하고 관계가 맞아야죠. 이렇게 P2 베르누이 식이 성립돼야 된다 이거죠. 플러스 2분의 1의 동압에 해당하는 값과 P1과 1점에서 동압 이게 성립해야 대기압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P1 조주고 동압 조줬는데 두 개 합했더니 대기압 해갖고 여기 연속 방정식에서 V2는 정해졌잖아요. 거기하고 안 맞으면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손실에 의해서 뭐를 보증하는 항이 생기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손실 그런 거 안 따지니까 P1 주어지고 V1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두 개가 성립되는 조건이어야 된다. 제가 이건 뭐 계산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성립되는 조건이어야 문제가 성립한다 이거죠. 손실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Z에서 안에서 분사해주면 여기 대기압으로 나가려면 바로 여기서 대기압이 아니고 이 분산되면서 이쪽 밖으로 와서 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뒤쪽에 저기 뭐 Z 엔진 이런 문제 다룰 때 하겠지만 여기 압력을 고려할 때는 노출이 되더라도 대기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P2 출구 압력이라 그래요. 출구 압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나 이런 호스 같은 문제는 뭐 Z 엔진처럼 분사할 때는 압력이 뭐 대기압보다 훨씬 높게 배출이 되죠. 높게 배출되니까 그걸 고려하는데 물에서 절절절 흘러나올 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대기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안쪽에 압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직접 한번 계산을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하고 한번 거의 비슷하니 맞을 거예요. 직접 한번 그 두 개가 성립하는지 베르니 방정식이 여기 손실이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뭐 저기 절차에 따라서 다시 풀었어요. 좌표축 설정하고 제어체적 설정하고 여기에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래서 주어진 거는 P1, A1, A2, V2가 주어져 있다. 근데 사실은 여기 P2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대기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빨이 안 맞을 수도 있죠. V2 주고 P2 주고 그러면 연속 방정식에서 V1 줘줬고 P1 줘줬고 면적이 줘졌으니까 그러면 저절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손실이 있다고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축을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게이지 압력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게이지 압력으로. 자, 벡터를 표기하면 V1 벡터, 그 다음에 A1에 마이너스 A1i, V2는 마이너스 V2의 j, A2에 마이너스 A2j. 자, 연속식에 대입하면은 연속식에 대입해서 V1을 구하는 거죠. 자, 외력은 자, 1, 2면에서 P하고 자, 로 V에 V 덕트 ds. 그래서
쪼르륵 넣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F1 입력 때는 그 운동량과 잔압력을 한 F1 정의하고 F2 정의하던 절차를 우리 뭐 해서 다시 넣었던 거를 우리는 그냥 풀어서 전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풀어서 전부 계산한다. 우리 모멘트도 계산해봐야 되는데 모멘트는 계산을 안 했네요. 그래서 출구 압력은 이렇게 절대 압력으로 가정해서 계산하는데 손실을 무시한다면은 여기 P2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우리는 그거를 성립하는 조건 하에서 하는 겁니다.